자, 이번 시간에는 기술 창업 아이템의 타당성 개념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 창업을 통해서 기술 창업을 하려고 하면 이 기술 창업이 타당한지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기술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죠? 그다음에 존재하면 이게 개발 가능한지, 그리고 개발이 가능하더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기술 창업을 해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자본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성이 있어야 되겠죠. 시장성이 있는지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나는지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우리가 창업을 진행했다가 나중에 해보니까 기술력도 좋고 뭐 자금도 충분해가지고 시장성도 있어서 우리가 창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수익이 없다. 이러면 이게 또 문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해 보고 이게 실제로 수익성으로 연결시켜서 제품을 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창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죠. 어떤 항목들에 의해서 분석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그런 항목들을 알아보기 전에 대충 요약을 해보면 창업 아이템의 타당성 분석 방법을 알아보는 거죠. 이 단원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후보들이 있죠. 어떤 후보들, 이런 아이템 A, 아이템 B, 아이템 C, 이런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기술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그 다음에 기술은 있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시장에 내놨을 때 판매할 수 있는 시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수익성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경쟁 상대가 별로 많지 않고 독창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거는 다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거를 이 항목에 맞추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 가능하다. 기술성도 있고 시장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고 또 독창성도 있고 사업자가 또 이런 창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창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창업이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처음에 이제 개념, 그러니까 기술 창업 아이템 타당성을 분석하는 개념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실제로 실습을 통한 과정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기술 창업 아이템 타당성 분석의 개념, 실제로 어떻게 타당성 분석을 하는 이해를 해야 되는가, 타당성 분석의 이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려고 하면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죠? 그 중에 아무거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분석을 해보고,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술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이죠. 타당성 분석이. 어떤 사업이 가장 적합한지, 찾아서 분석을 통해서 찾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아이템 중에서 사업적으로 가장 어떤 아이템이 가치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를 이제 판단해내는 거겠죠. 그게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하는 이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타당성 분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행하다 보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창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는지 이렇게 하면은 적절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창업으로 진행이 됐을 때.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는 이거는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절차대로 해보니까 이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이게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분석이었으면 안 되겠죠. 나중에 그 분석을 믿고 창업을 했다가 실패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석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봅시다. 우리가 크게 일반적 분석과 전문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창업자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핵심적인 평가 항목을 정해 놓고, 그죠? 자기가 이제 스스로 판단해 보는 거겠죠. 스스로 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석 과정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단기간에 분석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분석으로 이것만 가지고 창업을 진행하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계략적인 이 사업의 컨셉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어떤 뭐 시장성이라든지 독창성 이거에 계략적인 것들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물론 일반적인 판단을 통해서도 어떤 아이템은 이거는 뭐 5가지 아이템 중에서 이거는 불가능한 창업 아이템이다.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정도까지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분석에서 가능성이 좀 더 높게 판단되어진 있는 아이템들이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추려질 수가 있겠죠. 어떤 아이템은 내가 기술력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아니면 자금력이 이건 너무 부족하다. 창업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추려내는 겁니다. 추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적인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 항목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분석이 들어갈 때는 심층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창업자가 임의로 선정한 평가 항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 창업 가능성 있는 창업 아이템들 중에서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주문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데이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이 시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그게 일반적 분석 방법과 전문적 분석 방법이 이제 주어지는 거겠죠. 정리해 보면 일반적 분석은 창업자 스스로 핵심적인 평가 항목을 정하는 겁니다. 정해서 단시간 안에 분석하는 거겠죠.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반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이템들 중에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을 좀 줄이는 거죠. 몇 가지로 추려주는 거겠죠. 추려서 그 다음에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에 들어갈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넓은 범위를 분석할 수 있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 분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을 그러면 분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의해서 개념에 의해서 이런 창업 아이템들 중에서 전문적 분석을 통해서 또 일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아이템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들 중에서 이제 결정이 나왔죠. 뭐 한두 개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기술 창업 아이템의 타당성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봅시다. 기술성 분석의 개념. 기술성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이런 기술이 존재하는지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뜬구름 잡는 형태의 그런 기술이 아니고 실제로 기술화 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확보해 가지고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이 기술력을 가지고 실제로 제품화 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인지 이걸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이제 가장 처음 해봐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겠죠.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의 기술이 타당한지, 기술로서 이거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설비라든지 인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원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기술성을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분야, 그러니까 기술성을 분석을 하는 거겠죠. 기술의 타당성과 그 다음에 개발이 실제로 가능한지의 타당성, 그 다음에 생산이 가능한 인력과 비용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한 토대로, 결과를 토대로 기술성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목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기술성 분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창업 아이템으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지 아닐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타당성 분석 방법 중에서 첫 번째 기술성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업템 아이템들이 있겠죠. 이거를 가지고 기술, 개발, 생산 실제로 가능한지 이 말이죠. 기술 실제로 항목을 보면, 기술성 분석의 항목을 보면 기술 개발 생산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이 항목에 맞추어서 평가를 내려봅니다. 평가를 하다 보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시사점이 있겠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 창업 아이템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여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볼까요? 체험 중심의 교육용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솔루션을 창업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기술 타당성, 기술 개발, 생산 타당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발 아이템에 대해서 이거를 실제로 존재하는 기술인지, 생품 생산이 가능한지,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은 가능한데 실제로 생산화 시킬 수 있는지, 기술 개발이 있는데 생산하는데 뭐 한 10년 걸린다 이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 조기 개발해 가지고 개발 기간 단축을 통해서 제품화 시킬 수 있다면 이거는 생산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생산은 가능한데 10년, 20년 걸린다 이러면은 이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기술력은 상당히 높은 걸로 우리가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도 실제로 6개월 정도면은 가능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개발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개발은 되었지만 이거를 생산화 시킬 수 있느냐, 생산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 첫 번째 항목은 아이템 첫 번째 항목 우리 잠시만 한번 봅시다. 여기 있죠, 그죠? 첫 번째 요 항목들 3개, 기술 개발 생산, 기술성 분석에서 기술 개발 생산 이 모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내면 기술성 분석에서는 우수한 항목이다 이렇게 창업 아이템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목에 의해서 요 항목 3가지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기술 창업 아이템 타당성 분석의 두 번째 항목으로 보면은 기술성은 있다고 분석이 되면 그 다음에 시장성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시장이 실제로 존재해야 됩니다.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가 가지고 있는지 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시장성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제품화 시켰을 때 실제로 이 물건들을 살 고객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독창성을 가지고 어떤 경쟁사가 너무 많지 않은지, 그죠? 너무 경쟁사가 많으면은 이거 창업을 했을 때 수익성으로 이어지기가 상당히 힘들죠. 마케팅 하기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곳에 그 분야에 이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은 좀 많이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성 분석을 할 때는 고객이 있는지, 실제로 이 제품을 구매할 고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시장 내에서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를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시장성을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목들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시장성 분석의 방법은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고객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이 있는지 없는지,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경쟁사들은 어느 정도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성을 판단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네 가지 항목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우리 아이템이 교육용 경영 시뮬레이션 솔루션이었다고 보면 체험 중심으로 된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맞추어서 판단해 보는, 평가를 해보는 거겠죠. 처음에 고객이 있나 없나. 그럼 우리의 아이템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고객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저 아이템에서는 누가 고객이냐? 기업과 대학이 고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이제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을 해보는 거겠죠. 우리 아이템은 뭐 15년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 200개 업체가 되는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률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이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아이템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5%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면 이 창업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항목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어떤 시사점이 나오겠죠. 결론은 이거는 창업 아이템으로 여기 보면 매우 높음, 좋음, 그 다음에 성장성도 좋고 경쟁 상황도 별로 없다. 이러면은 이 창업 아이템으로서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시장성이 판단이 되는 거겠죠. 물론 또 시장성만 분석해가 되는 건 아니죠. 기술성 지금 두 가지 했죠. 기술성 분석 항목에 의해서 분석해봤고 시장성 분석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도 분석 항목에 들어가겠죠. 세 번째 수익성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알아봅시다. 수익성도 반드시 우수해야 되겠죠. 수익성이 뭐 기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시장성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성 분석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수익성 분석에 이또 항목이 있겠죠.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성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제품화 시키려고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기술 개발을 위해서 들어가는 필요한 금액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도 있을 것이고 뭐 인건비도 있고 그
그다음에 개발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익 예상되는 매출들이 있겠죠. 그죠? 매출을 이제 뭐 추정치로 해볼 수밖에 없지만도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제 추정해서 매출 금액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런 매출액들을 이제 예상치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보느냐 하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예상되는 매출과 그 다음에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거겠죠. 매출을 추정해보는 겁니다. 근데 자기 그냥 생각으로 추정해보는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추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분석을 하고 예상 판매량을 분석하는데 비슷한 유사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업체들의 매출량이라든지 경제 성장 이거 성장성 정도를 고려해서 매출을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겠죠. 이 비용을 추정해서 1년 동안의 예상 비용을 산정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매출과 비용이 추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매출액과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추정이 객관적으로 되면 이제 수익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아, 이 정도 수익성이면은 이 창업 아이템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으로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추정하는 방법들에서 보네요. 항목이 이렇게 세 개 있죠. 매출액 추정, 연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용 추정, 똑같이 연 단위로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추정 매출과 추정 비용이 나오면 수익이 예상 수익이 나오는 거겠죠. 추정 매출을 산출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어야지 이 신빙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산출 근거는 100대 기업의 매출을 추정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그래서 추정치를 한 6억으로 봤죠. 추정 매출액을. 그다음에 추정 비용은 뭐 한 3억 3천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어디 있느냐를 잘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1년치 유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로 하면은 이게 충분하겠다 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면은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용을 통해서 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자료들의 평균을 가지고 산정을 한다든지 이런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항목 나누어진 항목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특히 이 시장성 분석에서는 수익성 분석에서는 반드시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추정 매출액을 갖다가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목표 내가 하고 싶은 목표대로 추정 매출액을 산정하면 이 수익성 계산에서는 이거 아주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매출도 마찬가지고 비용도 마찬가지고 평가할 때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비슷한 유형의 회사들이 발생시키고 있는 매출과 사용하고 있는 비용을 근거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다른 어떤 특별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정 안 된다면은 다른 자료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이 평가할 때 수익성 평가할 때는 특히 이 자료의 개수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사 업종 한 4-5개 업종 해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신뢰도가 좀 떨어지겠죠. 최소한도로 뭐 많이
많은 기업들의 평균치를 본다든지 많은 기업들의 자료를 보면 자료의 평균으로 보면 우리가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수익성 분석을 할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그 수익성에 대한 신뢰성을 더 확보해야 되겠죠. 이렇게 항목으로 구분해서 매출, 비용, 그 다음에 수익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의 평가를 해보는 거겠죠. 하다 보면은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은 뭐 수익성이 낮다, 아니면은 기술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니면은 고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수정해서 사업 아이템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성 분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독창성 분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